대로는 뭐 기본적으로 이거요. 이 병렬 그림은 제가 그림을 그렸지만 썩 좋은 그림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 병렬회로에서는 여기 전압을 걸죠. 걸면 여기에 이 저항에 가는 압력과 이 저항에 가는 압력이 같냐 다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압을 걸면 아무래도 앞에 있는 압력이 좀 더 셀 것 같은데요, 이건 회로적인 약속이에요. 회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일반적인 관에는 전압 강화가 없다, 압력이 소모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는 여기에 가하는 압력과 여기 가하는 압력이 같다, 그죠? 이걸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그럼 왜 이게 좀 길이가 길지 않냐 라고 하는데, 이건 그림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실제 그림은 이거잖아요. 이런 개념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당연히 여기 가는 압력이나 여기 가는 압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같겠죠, 그죠? 그래서 같은데 이걸 보기 편하게 그리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는 좀 가깝고 머니까 좀 더 소모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이런 일은 없습니다. 회로에서 약속입니다. 회로에서는 이런 선로에서는 전압 강화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저항이 있으면 이 저항에 소모되는 전압이 존재하는 거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미는 힘이 둘 다 같습니다. 그래서 병렬이 되면요, 이 수압을 가하면 이 수압은 여기하고 여기 가하는 압력이 같아요. 압력이 같고, 그러면 여기 저항이 있습니다. 이게 R1이고요, 여기 R2예요. 이 그림만 딱 봤을 때 누가 커요? 역시 여기는 흐를 수 있는 길이 요만큼 넓고요, 얘는 길이 좁죠. 좁으니까 누가 저항이 크다? R2가 크죠, 그죠? 아무래도 막는 게 많으니까 저항이 큰 거예요. 그러면 이 저항이 크니까, 그러면 같은 압력으로 수압으로 밀어요. 같은 수압으로 미니까 이쪽에 흐르는 전류량과 이쪽에 흐르는 전류량이 누가 크다고요? 당연히 저항이 작은 쪽의 전류가 더 많이 흐르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병렬회로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전압을 걸면 전압은 같은 전압이 걸린다. 여기하고 이 저항에 같은 전압이 걸린다. 같은 압력으로 민다. 그럼 같은 압력으로 밀 때 R1하고 R2가 있을 때 R2가 더 크다.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하고 여기 흐르는 전류는 누가 더 많이 흐르냐 라고 하면, 당연히 관이 넓은, 그리고 전류가 저항이 작은 이쪽으로 물이 좀 더 많이 흐를 거다 라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죠? 이 당연한 걸 당연하게 받아줘야 돼요. 이 당연한 게 고민이 돼버리면 회로가 해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민이 되는 사람들은 고민이 내가 왜 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왜 이런 걸 내가 고민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당연하게 받아줄 때까지 그걸 고민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해결이 돼야 그 다음 내용이 진전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고민을 좀 잘 해주시고요. 그러면 병렬회로 해석은 사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두 저항이 있다. 여기가 24V다. 이게 4ohm이고요. 3ohm이고 이게 6ohm이다. 라고 합시다. 그러면 회로 해석할 때 여기도 24가 걸리고요, 여기도 24가 걸리는 거예요. 이 저항에도 24V, 이 저항에도 24V가 되니까 병렬회로 해석은 머릿속으로는, 실제 그림은 이거라도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24가) 동일하게 존재하는 거고요, 여기에 3ohm이고 6ohm인 거예요. 병렬회로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 회로 해석은. 그때 여기 흐르는 전류는요, 여기 흐르는 전류는 얼마죠? 이거 ohm의 법칙 우리는 했으니까, 그죠? 3분의 24, 8. 여기 흐르는 전류는 6분의 24 하니까 4예요. 근데 이 3이 이 8이 여기 흐르는 게 아니라 여기 흐르는 전류예요. 이 4도 여기 흐르는 전류, 이렇게 흐르는 전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병렬일 때는 여기 흐르는 전류, 이게 4고 이게 8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 지금 이제 제가 3 했죠. 이게 3옴이고 6옴이다. 이게 24V다. 그럼 24를 가지고 3옴에 압력을 가하니까 여기 8이 흐른다고 했고 여기 6이 흐르면 당연히 여기 공급해 준 물의 양은 얼마예요? 여기 8이 흐르고 여기 6이 흐르면 여기는 넣어준 전류가 6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4죠. 4가 흐르면 여기 공급돼 준 전류는 12가 되죠. 이건 무조건 맞아야 되죠. 그죠? 왜냐하면 중간에 물이 더 들어왔는데 여기 가운데 적체되어 있으면서 될 그런 일은 없으니까. 물은 그냥 계속 흐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회로에서 여기가 10이면 여기가 12가 될 거고, 회로에서 어떤 점을 통해서 들어오는 전류 양은, 물의 양은 나가는 물의 양과 같다. 이거 뭐야? KCL, 킬로웨프의 커런트로, 그죠? 전류 법칙. KCL이 유입 전류는 유출 전류하고 같다. 하나의 점을 이제 나중에 노드라고 할 겁니다. 하나의 노드에서 유입 전류하고 유출 전류는 같다. 이건 회로에서 당연히 만족돼야 될 공식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12가 들어왔는데 병렬로 나눠질 때, 물이 나눠지는데 저항이 큰 쪽에 물이 많이 간다, 적게 간다? 저항이 크면 밸브가 많이 잠겨 있으니까 같은 압력으로 밀어넣었을 때 물은 적게 간다. 저항이 작은 쪽에 물이 더 많이 흐를 거다.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 전류가 이쪽하고 이쪽으로 나눠지는 거, 이걸 이야기하는 게 전류 분배 공식이라고 해요. 전류 분배다 라고, 전류가 분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V는 일정이다 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얘를 등가회로로 만들 거예요. 등가회로로 만들면 이거 3옴, 6옴이 있는데 그걸 합성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로 만들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회로하고 이 회로가 등가가 된다는 말의 의미는 뭐라고요? 같은 전압을 걸었을 때 여기 전류하고 여기 전류가 같이만 흘러가면 등가라고 했잖아요. 그죠? 같은 전류가 흘러가면요, 이게 등가회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ohm의 법칙을 적용하면 24V를 공급했는데 12라는 전류가 흘러가려면 저항은 2ohm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3하고 6하고 병렬하면 그걸 2로서 등가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가 등가회로인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게 2ohm이네? 그럼 어떻게 2ohm이지? 라고 봤을 때 우리 등가 합성 저항 구하는 거,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R1 더하기 R2분의 R1, R2 뭐 이렇게 하더라 라는 것은 외워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관계가 왜 나오는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쨌든 이런 관계. 그래서 우리는 병렬로 하면요, 봐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8ohm이에요. 8A예요. 3ohm에 흐르는 전류가 8A고 6ohm에 흐르는 전류가 4A예요. 근데 몇 ohm이 되는지 모르는데 흐르는 전류가 12가 되려면 저항이, 이거보다도 저항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더 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합성 저항은 무조건 두 저항의 작은 저항보다 더 작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두 저항의 작은 것보다 더 크게 나오면 여기는 이 등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등가가 되려면 무조건 작은 저항보다 더 작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작게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상식 정도는 알고 접근을 하면 되는 거고.